천만 인구가 살아가는 거대 도시 서울. 이곳에서 한 달 동안 공급되는 신축 아파트가 고작 450세대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것이 바로 시장에 번진 공포의 실체입니다. 2026년 7월 서울에서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는 서초구의 251세대 단지 하나, 서대문구의 199세대 단지 하나가 전부입니다. 두 단지를 합쳐 딱 450세대.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은 일제히 경고합니다. 서울의 신축 공급이 전멸했으니 새 아파트의 가치는 부르는 게 값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당장 사지 않으면 영원히 뒤처질 것 같은 조급함이 실거주자들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같은 기관의 하반기 예측치를 확인하는 순간 우리가 믿었던 상식은 보기 좋게 깨어집니다. 2026년 하반기 전체로 기간을 넓혀보면 서울의 입주 예정 물량은 총 11,490세대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공급된 6,151세대와 비교하면 오히려 2배 가깝게 늘어나는 수치입니다. 공급이 증발했다던 서울에서 하반기 전체 공급량은 상반기보다 훨씬 더 풍부해진다는 뜻입니다. 한 달짜리 공급 공백이 만든 착시일 뿐인데 왜 시장은 이토록 격렬하게 반응하며 달아오르고 있는 것일까요? 단기 공급 부족이라는 환상을 넘어 시장의 온도를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는 진짜 N집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시장의 기배 심리는 이제 단순한 예측을 넘어 광풍에 가까운 수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열어보면 과열의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2026년 7월 서울의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무려 118.7을 기록했습니다. 기준선인 100을 훌쩍 뛰어넘은 전국 최고치입니다. 집을 지어 파는 사업자들이 앞으로의 여건을 극도로 낙관하고 있다는 뜻이자 매수자들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증거입니다. 공급 부족 공포를 먹고 자란 신민은 수도권 전체 지수마저 102.6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시장은 이미 완벽한 부활을 선언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업자도 매수자도 모두가 한 목소리로 상승이라는 단 하나의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118.7이라는 숫자는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일까요? 아니면 신기루인 것일까요? 전망지수는 실제 체결된 거래량이나 돈의 흐름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심리의 영역일 뿐입니다. 모두가 입주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 확신하며 축배를 들고 있는 지금, 정작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 신축단지 내부의 사정은 전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심리는 이토록 뜨거운데 왜 완공된 새 아파트의 열쇠를 받아드는 손길은 갈수록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현장의 실제 성적표는 정반대의 충격적인 경고를 보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지표를 보십시오. 주택산업연구원이 조사한 2026년 6월 전국 아파트의 실제 입주율은 69.9%로 주저앉았습니다. 심리가 최고조에 달했다며 들끓던 바로 그 시기에 실제 입주율은 오히려 70% 선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 69.9%라는 숫자의 민낯은 냉혹합니다. 대한민국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 10가구 중 3가구는 불이 꺼진 채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새집이 없어서 난리라던 시장에서 왜 막상 다 지어진 새집은 주인을 찾지 못하고 겉돌고 있을까요? 살집이 부족하다는 공포에 눈이 가려진 대중에게는 이 닫힌 문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집을 사고 싶어하는 열망이 실제 입주라는 마지막 현실로 전혀 연결되지 못하는 기이한 단절. 계약금까지 밀어넣은 수분양자들이 왜 마지막 문턱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지 그 거대한 장벽의 실체를 아셔야 합니다. 그들이 새 아파트의 문턱에서 발을 돌려야 했던 진짜 이유는 현장의 통계로 고스란히 증명됩니다. 미입주 가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여다보는 순간 대중이 믿고 있던 시장의 공식은 완전히 깨어집니다. 새집에 불을 끄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원인 1위는 바로 36.7%를 기록한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것은 26.5%의 잔금 대출 미확보였습니다. 결국 두 수치가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아 돈을 마련하지 못하고 부족한 자금을 메워야 할 은행의 대출 문턱마저 강화된 규제에 가로막혀 마지막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시장에 사고 싶다는 심리는 가득하지만 그 심리를 현실로 바꾸어줄 현금의 통로가 완벽히 막혀버린 동맥경화 상태입니다. 거래의 사슬이 중간에서 끊어졌습니다. 내 집을 사줄 매수자가 없고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면 아무리 신축 공급이 부족하다고 한데 그 집은 내가 가질 수 없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지금의 장세는 수요의 총량이 부족한 시장이 아니라 자격과 자본을 갖춘 자들만 걸러내는 지독한 필터링 장세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자금줄이 막혀 실제 입주조차 못하는 이들이 속출하는 현실 속에서 왜 시장 일각에서는 공급의 씨가 말라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공포 마케팅이 여전히 통하는 걸까요? 그들이 맹신하는 공급 지표의 붕괴론은 과연 사실일까요? 미래에 지어질 공급의 씨가 말랐다는 대중의 믿음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국토교통부의 최신 주택통계 데이터는 공급 붕괴론의 실체를 정조준합니다. 전국 인허가 누계가 전년 동기 대비 11.8% 감소하고 서울이 24.0%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작 건축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전국 착공 누계는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허가와 착공이 동시에 붕괴했다던 시장의 지배적인 공포는 명백한 오류였습니다. 시작되는 공사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말하는 진짜 병목은 따로 있습니다. 이미 지어지고 있어야 할 집들이 마지막 문을 열지 못하는 현상, 바로 준공 누계가 전국적으로 45.9%, 서울에서 41.3% 급감했다는 점입니다. 미래의 씨가 마른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꼬여버린 공사비 갈등과 자금 경색의 여파가 단기 준공 급감이라는 성적표로 지금 눈앞에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 착공된 물량들이 완공되면 소화될 수 있는 일시적인 지체 현상에 가깝습니다. 공급의 본질은 전면적인 파멸이 아니라 조절 가능한 시간차 공백이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가장 모순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단기적인 준공 감소가 서울 핵심지의 가치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면 왜 다른 수많은 지역에서는 이 공급 부족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대한민국 땅 한편에서 팔리지 않는 매물들이 무덤처럼 쌓여가는 기이한 현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거대 담론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 앞에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보십시오.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5,179호에 달합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중 지방이 차지하는 물량이 무려 47,881호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집을 다 지었는데도 아무도 입주하지 않는 준공후 미분양 역시 전국 29,504호 중 지방이 25,166호를 안고 있습니다. 서울 한편에서는 단 몇백 세대의 입주 공백에 심리가 불타오르는데 선을 조금만 넘어가면 완성된 새 아파트가 통째로 버려지는 극단적인 모순이 한 나라 안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매우 냉혹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인 공급 부족이라는 하나의 문장으로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수요가 몰리는 서울 중심부와 핵심지 신축은 부족할지 몰라도 외곽과 지방은 이미 수요의 체력이 바닥나 물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나로 움직이던 대세 상승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철저하게 쪼개지고 분화되는 시장입니다. 아무 상품이나 사두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낙관론은 치명적인 복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시장이 이토록 지독한 양극화와 자금 병목으로 막혀버린 지금 규제를 피해 안정적인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대안자산들은 과연 우리 자산을 지켜줄 안전한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아파트의 강력한 규제를 피해 매달 따박따박 월세를 받겠다며 많은 자금이 흘러들어갔던 오피스텔 시장의 성적표는 그야말로 처참합니다. 지금 보시는 KB부동산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 추이는 대안자산이라는 환상이 어떻게 깨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전국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2021년 7월 정점을 찍은 이후 이렇다 할 반등도 없이 무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끝없는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이 일시적인 반등과 회복을 시도하는 동안에도 오피스텔 시장은 완전히 소외된 채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자금줄이 막힌 아파트 시장, 그리고 무덤처럼 쌓여가는 지방의 미분양과 얼어붙은 대안자산까지 이 모든 현상들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급이 부족해서 무조건 집값이 폭등한다는 단순한 선동이 통하는 시장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유동성이 공급의 시차를 이기지 못하고 대출 규제라는 강력한 필터가 작동하는 순간 시장은 철저하게 돈을 동원할 수 있는 극소수의 상급지와 그렇지 못한 나머지 시장으로 갈라서는 무서운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공포와 선동의 눈이 멀어 검증되지 않은 자산에 소중한 자본을 던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숫자를 믿고 정책의 필터를 읽으며 내 체력에 맞는 자산만을 냉정하게 선별해야 하는 정밀한 타이밍입니다. 복잡한 시장의 이면을 꿰뚫는 정보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가장 먼저 읽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 개척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